네, 오랜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을 했는데요. 재집권 이후에 첫 국정연설을 약 110분 만에 마쳤습니다. 1964년 이후에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embers of Congress and my fellow Americans,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Less than 5 months from now, our country will celebrate an epic milestone in American history, the 250th anniversary of our glorious American independence. We're going to do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then just 4 days ago, an unfortunate ruling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t just came down. It came down. Very unfortunate ruling. But the good news is that almost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want to keep the deal that they already made. 네, 엄청나게 장시간 동안 국정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영향이 있는 것은 관세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는 유감을 나타냈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은 이 관세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더 세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15%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정연설에서는 앞으로 관세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각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는 최대 150일까지밖에 부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상 연장하려면 미국 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매우 근소한 의석 우위에 있습니다. 218대 214거든요. 그 우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공화당은 지금 그 토니 곤살레스라고 하는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이 전직 보좌관과의 불륜 문제로 크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공화당 하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만료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는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8개월 동안 굉장히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간의 양해각서 전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이행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는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눈길을 끄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워낙 쇼맨십이 뛰어나니까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오늘은 뭐 아이스하키 팀도 초대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 눈길 끄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설 자체를 108분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가장 길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 기록을 또 뒤집었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긴 또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쇼맨십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또 저렇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메달을 다 메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남자 하키 대표팀이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뗀 게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마 미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환호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해서 이 선수들을 직접 또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또 그 카메라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를 하기 이전에도 뭐 리얼리티 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예능 감각도 있고요. 또 당시에 또 미국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스타로도 자리매김한 그런 계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런 쇼맨십 과정들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의미 있었던 게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소개되는 원조 탑건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는 명예의 훈장을 수여했거든요. 이거를 또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이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또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또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연설도 길기도 길었고 그 내용도 너무나 좀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또 염려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쇼맨십까지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 다웠다라는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는 소란도 좀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Removal of criminal aliens, and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Look, nobody stands up. These people are crazy. I'm telling you, they're crazy. We're lucky we have a country with people like this. Democrats are destroying our country, but we've stopped it just in the nick of time, didn't we? 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민주주의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왕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권 분립이 철저히 보장이 되고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때는 그 제3세계에 수출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했던 예.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개딸이나 유노개인이 있다면은 예. 미국에는 마가가 있습니다. 네, 같은 급이에요. 마가에 포섭된 마가에 시달린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번 오픈 프라이머리 때 자기가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예. 지금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하원 의원 51명, 상원 의원 9명이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치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래도 그 점은 우리나라보다 좀 낫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뭐 베네수엘라 사태 때 대통령의 전쟁 고난 인정 문제 그리고 뭐 속칭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법 거기에 크로스 보팅을 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태면은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완전히 회복 불능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족들이 참석한 모습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이 메고 나온 넥타이가 하필 파란색이어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그 남자들이 사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넥타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남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에세이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의 유일한 패션 장난감이다. 대통령의 가족은요. 아무리 공적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그 베런 트럼프도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런 자리에서 굳이 푼색 넥타이를 맸다면은 그것이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 예.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네.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다른 색의 넥타이를 메고 나온 베런 트럼프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